경매 스터디 2강 여기 소액 임차인의 범위라고 해놨고 서울특별시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는데 요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 받는 일정액의 범위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서 기준 시점이 뭐냐 이거죠. 일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도 보면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요 기준 시점은 건저당권 설정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저당권이 1991년 3월에 돼 있어요. 그러면은 2000 중에서 2000 이하 중에서 700만 원이 최우선 변제되는데 이게 그 700만 원 변제되는 걸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5천만 원이 공제된다 그러면 채권자가 엄청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도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 시점은 건저당권 기준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1강에서 못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권리자 등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권리자는 법원에 채권 신고를 해야 됩니다. 또 매수 신청 보증 금액과 보증 제공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증 금액과 보증 제공 방법은 최저 매각가의 10%, 주로 이제 현금으로 하면은 그 소봉투에 다 안 들어가서 입찰하면 넣기 곤란하니까 수표 한 장으로 끊되 보증 금액의 10%에서 1원이라도 부족하면 무효가 되니까 그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고, 재경매 사건, 낙찰받았다가 돈을 안 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거는 최저 가격에 서울 같은 경우는 20%, 경기도 같은 경우는 통상 30%입니다. 그러니까 최저 경매가가 1억이라면 3천만 원 준비해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경매 사건 검색하면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검색해서 입찰하는 날 돈을 가져가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보증보험으로도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아파트만 좀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기일 입찰과 기간 입찰이 있는데 기일 입찰은 예를 들어서 6월 29일 10시 또는 10시 반 이렇게 날짜가 지정돼서 법원 가서 하는 것이고요. 기간 입찰은 법원에서 6월 28일부터 7월 5일까지 접수를 받는 거예요. 등기 우편으로 해도 되겠죠. 그리고 개찰일에 개찰하는 이런 건데 요즘에 기간 입찰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에서는 경매가 들어오면은 매각 기일을 지정하고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각 기일은 당연히 되고, 그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 통상 매각 기일이 1일이었다면은 그 7일 후인 8일이, 일주일 후인 8일이 매각 결정 기일이 되는데 이거를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통지할 때는 등기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되고 법원에 기재된 주소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등기 송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송달 통지를 생략할 수가 있는데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주소가 불명일 때는 생략하는데 공시 송달을 해야 되겠죠. 또 외국 송달의 특례, 국내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지정해서 신고토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지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의 누락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긴 되는데 이런 경우를 집행을 속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매각 허가 결정이 매각 기일부터 일주일 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때 매각 허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일주일, 14일 될 때까지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14일이 지날 때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은 하자는 치유됐다고 그래서 그대로 경매 진행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집행관의 부동산 현황 조사, 경매 개시 결정 후
집행관에게 점유관계나 그 부동산의 현상, 차임 또는 보증금 등을 조사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집행관은 조사 후에 현황 조사 보고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데, 법원은 집행법원을 얘기하는 거죠. 등기관으로부터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의 통지를 받은 후에 3일 이내에 매각 부동산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감정평가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인수주의와 소멸주의, 인수주의의 반대말이 소멸주의죠. 인수주의에 의거해서 지상권이나 지역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등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감액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사들이 그냥 적당히 하는 걸로 실무에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실무하고 X를 해놓은 것입니다. 매수 금액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 즉 아주 중요한 위에 얘기한 이런 것들은 이걸 포함해서 제시의 건물 그러면 이제 보통은 불법 건물, 무허가된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조사해서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채권 신고를 하라고 최고, 여기서는 뭐 1등 최고에서가 아니고 독촉의 의미죠. 최고서 보낸다 이렇게 말하죠. 최고장 보낸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부동산상의 각 권리자에게 채권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계산서를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제출토록 최고를 합니다. 가등기 권리자에 대해서는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증가등기인지, 순위보증가등기는 권리예약 가등기를 얘기하는 거죠. 가등기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는데, 신고하라고 안내장을 보냅니다. 송달하는데, 신고가 없으면 무작정 순위보전 가등기, 즉 권리예약 가등기로 간주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공가를 주관하는 공무소에 대한 최고, 공무소란 용어는 잘 안 쓰는데 세무서나 뭐 시도, 시군, 구청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 이 해당 경매 사건에 대해서 세금 받아갈 게 있는지 없는지를 통보를 해줍니다. 채무자가 회사인 경우는 관세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 관세청, 일반 회사는 아니고 통관을 해야 되는 회사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채권의 이 시도지사나 뭐 시군구청 세무서에 조세채권의 유무, 금액 등을 확인해서 조세 등 교부 청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란 얘기는 독촉의 의미고, 공무서는 세무서, 시도 또는 시군구청 등을 얘기하는 거죠. 세금 등을 제하고 일반 채권자에게 배당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서 일반 채권자에게 채권할 금액이 없어, 그러면 무익녀죠. 이럴 때는 경매를 진행시키지 않고, 잉여금 배당할 금액이 있다고 판단되면 경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물적 담보 상태, 취득할 물건이 종물이냐 주물이냐, 또는 종물이면 종된 권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최저 매각 가격의 기초가 되는 사실 등을 공지하고 적정 가격으로 매각되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면은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적시 항고의 사유가 된다. 여기서 매각 허가에 대한 이의는 일주일, 또 그 뒤로 일주일 해서 이건 14일 되는 날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는 이런데, 뭐 매각 물건 명세서에 약간 애매하게 써놓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낙찰자 책임이라고 거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낙찰자가 조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경매 물건의 권리, 현황이나 가격 분석 등의 결정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가 있고, 매각 기일 일주일 전부터
법원에 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신건인 경우에는 유찰이 안 된 거는 진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비치가 되고요. 유찰된 거는 신건일 때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람을 해 보시면 되고, 요즘에는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이거는 열람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자, 요 내용은 뭐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한 번 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것만 기초적으로 알면은 우선 경매도 할 수 있거든요. 어려운 거는 안 하면 되니까요.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 해당 부동산에 존재하는 권리 중 말소 혹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제반 권리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말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소 기준의 종류, 건저당권이나 저당권, 가압류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거는 강제 경매를 얘기하는 거죠. 강제 경매는 일반 채권을 가지고 집행권을 받아서, 판결문 같은 걸 받아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고, 임의 경매는 건저당권을 가지고 경매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제 경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의 경매는 건저당권이 앞서 있으니까 그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자, 전세권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드리면, 건물 전부에 설정되어 있으면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 신청을 한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여기서는 이제 선순위일 때가 중요한 거죠. 선순위 전세권이 있는데 배당 요구도 하지 않고 경매 신청도 안 했다면은 낙찰자가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은 말소가 되니까 상관이 없죠. 권리 분석하는 것은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라고 그러죠. 등기부등본을 떼가지고 건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과 전입세대, 임차인의 권리죠. 확정일자하고 전입일자 있잖아요. 이걸 차례대로 적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밑에 이제 배당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여기는 미확정된 계획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배당표는 미확정된 배당 계획안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배당 기일에 가면은 이거를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자, 2022년 5월 10일 날 배당된 사건이거든요. 가면은 그 배당한다는, 보통은 입찰하는 법정에서 하죠.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데, 요 안대로 1순위 배당 순위가 1, 2, 3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금액도 나와 있고. 예. 근데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중대한 잘못이 있어야 되겠지만, 배당표에 보니까 내 건데 이게 잘못돼 있어. 그럼 배당 이의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 이의가 안 들어오면 이게 확정된 안이 되는데, 이의가 들어오면은 확정된 안으로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미확정된 배당 계획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배당 이의가 있을 때는 그날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그날 배당하는 거 다 끝나고 배당 이의를 끝까지 하겠다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일주일 이내에 소송 제기하는 소제기 정명을 발급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경매법원은 배당 이의 들어오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재판이 재판부분에서 끝나고 난 뒤에 확정이 되면은 그 결과를 보고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배당 사건은 몇 개를 적어 놨는데, 이건 한 내용을 보면서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하나 찾아놨죠. 2021 타경 52102 사건. 이거는 계속 유찰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2022년 1월 17일 날 1억 5,650만 원에 혼자 들어와서 낙찰받고는 미납을 했고, 여기 유찰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증금을 1,400만 원 돈을 포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잘 보셔야 되는 게, 말소 기준 권리는 2020년 5월 18일이래요. 근데 임차권 등기한 거는 2021년 3월 9일이에요.
그럼 얼른 봤을 때 이게 후순위니까 말소되나 보다 하고 입찰 갈 수도 있고 초보자들이. 그런데 이건 그걸 볼 게 아니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전입은 2019년 2월 19일, 확정도 2019년 1월 29일. 그러면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것이잖아요. 그럼 2억 5,500만 원을 여기는 없다고 돼 있지만 이걸 보면 안 되는 거고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각 물권 명세서도 요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자기 임차권 등기자가 경매까지 넣은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2억 5,500 밑으로 낙찰을 받으면은 1,000만 원에 받으나 2억 5,500에 받으나 같은 결과로 낙찰자는 2억 5,500을 물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1,000만 원에 받게 되더라도 이게 더 유찰이 돼서 2억 4,500만 원을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경매 비용 2, 300까지 하면 결국은 2억 5,700에 낙찰을 받게 되는데 이 물건이 2억 5,700에 낙찰받아도 시세보다는 좀 싸게 아닌지 이걸 판단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걸 안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감정평가서도 있고 전입세대 열람도 있고 매각물권명세서 현황조사서가 다 있죠. 이 경매정보지에 없는 것들도 있는데 제가 보는 사이트는 이게 있습니다. 이 매각물권명세서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건물 정보에 대해서 주거 주택 임차권자라고 하고 보증금 나와 있고 여기 또 전입신고 날짜가 2019년 2월 19일 확정일자나 또 2019년 1월 29일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배당 요구를 안 했더라도 이 사람은 경매를 넣은 사람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한 것과 효력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안 살펴보고 저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음. 임대차 보증금 2억 5,500만 원. 전입일 확정일자.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이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해야 함. 제가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요거와 별도로 경매 신청 비용이 2, 300만 원 될 텐데 그 돈이 먼저 배당되니까 그 돈까지도 다 자기가 물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건축물 대장 떼봐도 알겠지만 위반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 6평방미터 2평은 채 안 되네요. 이게 있지만은 요즘에 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은 대출이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재매각 명령 아까 제가 입찰 보증금이 서울 같으면 20%, 경기도는 30%, 경매 사건 뒤져보면은 재매각일 때 몇 프로인지 알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을 주의하라 이런 의미로 제가 저기 사건 번호를 적어 놓은 겁니다. 다른 사건도 사실은 여기 거의 비슷한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